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운전을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기계지만 사람이 운전할 때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차량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또는 인식과 관련된 기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인지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는 기술,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판단한 대로 차를 움직여야죠. 가속할지 감속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관련 부품들을 제어해서 차를 행동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인지입니다. 자율주행차는 3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레이더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전파 탐지기인 거죠. 전파를 쏘면은 주변 물체가 맞고 반사되는데 그 반사된 전파를 읽어서 주변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거죠. 박쥐가 막 이렇게 뚜두두둑 동굴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그렇죠. 건가요? 음파. 박쥐가 시력이 나쁘지만 어둠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비행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박쥐가 초음파를 쏘고 네. 주변 물체가 초음파를 맞아가지고 초음파가 반사되면은 그걸 박쥐가 다시 듣고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이제 그걸 알고서 잘 날아다니는 거죠. 그거랑 같은 원리고요. 실제로 우리 운전할 때 그 후진할 때 삑삑이 있잖아요. 네. 후방 감지 센서. 그거 박쥐처럼 초음파를 뒤에다 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눈인 레이더는 초음파 대신에 전파를 쏘는 거고요. 보통 자율주행차의 앞과 뒤 차량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눈은 라이다입니다. 이거 제가 근데 스펠링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레이더 스펠링이요. RADAR이에요. 라이다는 LIDAR이에요. 그러면 레이더, 라이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레이다, 라이다. 레이다, 라이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말장난하는 거 어렵다. 이게 뭐예요? 에, 이, 어, 아, 이, 아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레이더, 레이더. 라이다. 음. 이게 표기가 사실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목차 쓰고 보니까 레이더, 라이다. 근데 더하고 다의 영어 스펠링은 둘 다 DAR. 근데 우리 뭐 저기 어르신들 보면 레이다. 그렇죠. 레이다. 아, 맞아요. 그렇긴 해요. 쓰시는데. 아니면 이제 라이더는 우리가 뭐 이렇게 타는 사람 뭐 그런 거랑 겹치게 라이더, 생각해서 라이다. 그런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두 번째 눈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좀 생소하죠.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다도 레이더처럼 차량 주변에 뭘 쏘고 반사된 신호를 읽어가지고 주변을 파악하는 거는 같아요. 레이더랑 원리는 같은데 라이다는 다른 걸 쏩니다. 뭘 쏠까요? 물. 물총이야? 물총. 바로 빛을 쏩니다. 빛. 빛. 네. 빛 중에서도 레이저를 주변에다가 쏴서 반사된 빛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가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빛 감지와 위치 측정입니다. 자, 세 번째 눈은 우리가 매일 쓰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카메라도 뭐 사실 물체에 반사된 빛을 읽는 거니까 다 원리는 비슷한 거죠. 카메라에 찍힌 사물들을 분석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합니다. 자, 근데 왜 눈을 3개나 쓰는 걸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레이더와 라이다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선, 아니면 뭐 신호등 색깔, 뭐 속도 제한 표지판, 이런 거는 뭐 전파를 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인식하는데 카메라가 사용되고요. 대신 이제 카메라는 밤이나 비가 올 때는 잘 안 보여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의 눈에 들어온 신호들을 종합해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자율주행차가 3개의 눈을 장착한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같은 건 필요 없다
말하고 실제로 테슬라 차에 라이다가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도 사고가 나서 그런지 많이 사고 났죠. 네, 최근에는 테슬라 차에도 라이다를 장착하고 주행 시험을 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아직 상용화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아지겠죠? 아. 라이다까지 쓰면. 레이더와 라이다 차이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레이더는 주변을 인식할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처리 과정에서 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만 센싱을 하는 거죠. 레이더는. 그리고 라이다가 주변을 인식하는 해상도가 레이더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저희 공유 그 클라우드 게시판에다가 라이다가 센싱한 결과물하고 고해상도 레이다가 센싱한 결과물을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어느 게 더 선명한가요? 왼쪽. 왼쪽이 잠시만요. 아직 보지도 않고서 북사발님. 네, 여기 뛰어나가지고 나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뻔히 보고 야 있구만. 뭐야 너 레이더야? 지금 감시 카메라입니다. 잠시야. 그 선명하기로는 네, 왼쪽이네요. 라이다. 맞았어. 역시. 네. 네, 왼쪽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근데 이제 라이다가 해상도가 레이더보다 좋긴 한데 외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다 그래요. 라이다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의 기술이 엄청 좋아지면 한 가지 눈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게 있는 세 명이 팀을 만들어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기술은 판단입니다. 눈으로 본 걸 머리로 생각해야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상 정보를 특히 많이 처리해야 돼서 그런지 혹시 컴퓨터 그래픽 카드 제조사 중에 유명한 제조사인데 엔비디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그렇죠. 게임. 뭐 컴퓨터 조립하거나 게임 관심 있는 분들은 내 게임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바로 바꾸죠. 그때 엔비디아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픽 카드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 주식이 핫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더리움을 막 캐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GPU가 엄청나게 없어서 못 팔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그 영상 어떤 비디오적인 정보를 처리를 많이 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자동차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그래픽 카드 제조사 아니야? 그랬는데 자율주행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을 줄이야. 근데 그러려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컴퓨터가 제 컴퓨터보다 훨씬 사양이 좋아야겠는데요. 이거 다 그럼요. 처리하려면? 좋죠. 컴퓨터 얼마예요? 동생이 만들어줘서 네? 잘 지금 차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인데 지금? 아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아 비싼 그렇죠. 거. 그게 거기서 그 큰 사양의 부분을. 돈이 대부분은 그 사양 때문에 예, 비용이 동생한테 책정이 되겠죠? 컴퓨터 만들어주고 얼마 줬어요? 아직 못 줬어요. 동생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라도 버는 대로 드릴게요. 4천만 원은 아닐 거예요. 아니 옵션만 150만 원 막 아까 우리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 했잖아요. 옵션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컴퓨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한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 테슬라 차에도 장착됐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드라이브 PX2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예요. 이게 i7 칩셋 맥북 프로 150대에 달하는 처리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얼마큼이야 이게? 와. 다 필요 없고 150대 그걸로 와. 끝났네 이제. 판도라님 맥북 i7 칩 아닌가요? 저 i9 죄송합니다. 우와. 제가 감히 i9에게 그러면 이제 한 120대 정도로 줄어드나요? 그렇겠군요. 네. 그래봐야 100대 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사양인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1대1로 진짜 맥북 150대냐 이렇다기보다는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그러니까. 보니까 맥북 프로 150대랑 처리 능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1,000만 원 이런 거는 뭐 우습네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어야겠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 목숨과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능은 당연히 좋아야 되긴 하는데 그럼요. 와 상상 이상이네요. 그렇죠.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인지 판단에 이어서 차를 움직이는 행동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인지 기술, 판단 기술, 행동 기술 셋 다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 그나마 제일 덜 어려운 건
차를 움직이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들이랑 페달에다가 모터만 달아주면 되니까요. 예,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행동 관련 기술도 쉽지 올라간다고?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차들은 X by Wire라는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속이나 감속, 핸들을 돌릴 때 전자 제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옛날 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왼쪽 오른쪽 할 때 바퀴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정말 사람 팔 힘으로 돌렸습니다. 옛날에 네. 군용차 이런 거는 바퀴 돌리는 거 진짜 사람 힘, 팔 힘 100%. 아 그래서 혹시 차 안에 무거운 사람 타고 있으면 너 때문에 차가 잘 안 나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뭐 엔진 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퀴를 사실 사람 팔 힘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버스 같은 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오 맞아 크게 크게 돌리는 거 예, 기억나거든요. 되게 유연하시죠. 온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죠. 거기서 알죠. 아 소리로만도 알겠다. 갔다 오셨어. 네. 그 옛날 차는 진짜 사람 팔 힘으로 그니까요. 핸들을 돌렸어요. 바퀴를. 음. 그리고 엔진의 속도를 올리려면 스로틀 바디의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에 차들은 우리 엑셀 페달 있잖아요. 엑셀 페달에 그 스로틀 바디 밸브 여는 거하고 그러니까 쇠줄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으면 쇠줄이 당겨지거나 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밸브를 여는 거죠.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사람 밟는 힘을 물론 유압으로 증폭시켜주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X by Wire에서 와이어가 전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뭐 스로틀 밸브를 열거나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RC카 무선 조정 자동차 아시죠? 조그마한 거. 네. 그거 조정할 때 보면은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탁탁 하면은 그 전기 신호만 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가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터를 뭐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차가 앞으로 가고 그렇죠. 핸들도 그 모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실제 차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면요 이게 실제로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락실에서 오락하듯이 오른쪽 전기 신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차가 받아서 모터가 핸들을 대신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속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페달을 밟잖아요. 그럼 이제 그 페달도 사실은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데 계속 그쵸. 그죠. 신기하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X 바이 와이어, 뭐 스로틀 바이 와이어, 스티어 바이 와이어, 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자 제어 방식은 되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행 신기술들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자율주행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 행동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